자, 2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EPL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휴가에서 복귀한 네. 형철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카메라 이거죠? 네, 맞네요. 원샷. 네, 저 여행 가가지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등산도 하고 네. 암스테르담에서 운하 타면서 뜨거운 땡볕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네, 피하지 못했고 귀찮느라 선크림을 안 발랐더니 이 모양이 돼서 왔습니다. 아니 뭐 또 놀러 온 느낌 내려면 이렇게 약간 그을려서 오는 것도 괜찮아. 네, 첫 이제 여기였으니까. 그을리는 건 괜찮은데 선블럭 안 바르면 피부가 상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바르긴 발라야 돼. 그러니까 발랐어야 되는데 바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몸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등산 갔다 오니까 피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피곤하지.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행은 여행이고 쉬는데 시간을 쓸 수 없다. 다음 날도 강행군을 하고 했더니 이 상황이 됐죠. 네. 잘 놀러 갔다 왔어요. 잘 놀고 왔어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또 리프레시 하고 와야 또 열심히. 다음 목표가 또 생기니까. 네, 또 그리고 돌아오는 시즌 전에 한번 그렇게 좀 휴식하고 오면 한 시즌 또 이제 빡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 시즌도 잘해보고 다음에는 축구 좀 봐야 되겠다. 이번에 네덜란드랑 스위스에서 축구 그만 보세요. 좀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근데. 놀다 오세요. 네. 이게 이번에- 노는 걸 수도 있어. 네, 이번에 놀다 왔는데 뭔가 축구를 그래도 유럽에서 좀 즐겼으면 좋았겠다는 갈증도 있어요. 아약스 프로그램은 참여했거든요. 네. 우리 영상도 올라왔고 이제 반더바르트랑. 반더바르트 와가지고 반더바르트가 안 믿기시겠지만 슈팅 챌린지 EA 스포츠 FC 하다 보면은 프리킥 그 미션이 있어요. 네. 골대에 이렇게 구석이랑 가운데 관역이 이렇게 있고 어. 프리킥을 차가지고 그거 맞추면은 점수 따는 스킬 매치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해가지고 우리 팀에서 1등을 한 그래도 거예요. 1위 했다며. 그래서 그때 슛 온 타겟 상을 받아가지고 반더바르트하고 사진 찍고 제가 반더바르트한테 가서 그랬거든요. Do you know 위스타 TV? 그거는 아니고 네. 모를 게 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반더바르트 슈팅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잘했다. 그때 뭐래요? 그때 반더바르트가 하면서 막 너무 고마워하면서 저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막 껴안아주고 되게 인사를 잘해줬어요. 헤드락 아닌가요? 약간 헤드락 속으로. 근데 보니까 어. 반더바르트 많이 후덕해졌더라. 진짜 후덕해졌어요. 어. 근데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저랑 이제 수빈이 형이 한국에서 왔다 사진 촬영해달라 할 때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운이 닿아서 반더바르트가 아가레 FC를 보고 제 슈팅 영상을 본다면 나중에 쌍욕을 들을 수도 있겠죠. 거짓말했구나. 네, 거짓말했구나라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쌍욕은 안 할 거예요. 안 할까요? 네. 근데 반더바르트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는 친선전을 많이 저희가 소화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일정도 올려놨는데 오늘은 그거랑 이외에 지금 이미 PL은 뭐 빅6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빅6에다가 플러스 뉴캐슬이 이제 완전히 경쟁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지금 빌라가 무사 대합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 빅클럽들이랑 링크나는 선수들을 이렇게 쑥쑥쑥 데려오니까 우리가 그냥 오죽하면 야 이러다 빅8 가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농담 삼아 우리가 컨텐츠를 올린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선수들의 면면이 이런 느낌으로 데려와요. 일단 뭐 빅 8이 진짜 된다면 20개 팀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항상 시즌마다 이 팀 왜 이렇게 잘해? 의외 복병 팀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같은 팀들도 어려워요. 그리고 혹시 매해마다 승격팀 중에 한 팀씩은 이변을 연출했거든요. 그럴 경우도 있지. 2019-20 시즌에 리즈가 그랬고 근데 이번에는 또 콤파니의 번리. 그 가능성이 있죠. 네. 물론 스쿼드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어느 리그보다도 빡세다. 아니 그 틸레망스 강팀 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스톤빌라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뭐 아스톤빌라도 좀 흥분할 만하지 않나요? 지난 시즌에 어떤 좋았죠.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선수 영입해서 추메리. 한 시즌 보내면 뭐 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돈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돈이 되게 네. 많다 적다를 떠나서 쓰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투자 엄청 많이 네, 주네요. 그리고 그렇기 컨퍼런스 때문에. 리그로 나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빌라나 뭐 다른 팀 입장에서도 충분히 선수 영입에 대한 욕심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돌아오는 시즌에는 그 손흥민 선수가 또 PL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해외 축구 팬분들이 PL을 많이 좋아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뭐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네, 김민재 바이언, 분데스까지. 네, 그리고 뭐 이재정 선수 그렇고 그다음에 황희찬, 뭐 조규성, 황인범 선수도 황인범, 있고. 홍현석 많은 선수들이 정우영 잘 선수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우리가 팔로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팀들 새로운 이적생들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팬들의 반응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코바치치가 하나 인했고요. 지금 그바르디올은 이게 진짜 삑살이 난 건지 아니면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오피셜이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원치 않는 상황이 먼저 알려지면서 딜이
지금은 되려다가 만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거의 유력하다고 봤는데 맨시티도 어쨌든 센터백 쪽에 대해서는 보강을 분명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고 라이프치히도 뭐 그바르디오 나가면 이제 리케바 선수를 또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정체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부르는 이적료가 라이프치히도 높기도 하고 물론 이러다가 또 갑자기 진전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순조로운 분위기는 아니다.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네. 원래 생각했던 거였으면은 7월 초에는 오피셜이 떴어도 그렇지. 이상하지 않았는데 뭐 7월 말이 벌써도 가까워진 상황이 됐죠. 형이 봤을 때 코바치치는 잘할 것 같은가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뭐 이적한 팀의 면면을 보면은 이 선수의 실력은 워낙 좋은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인정은 해볼 만한 상황이지만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미지로 팀을 옮길 때마다 그 팀에서 엄청난 슈퍼스타가 됐느냐? 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팬 밑에 있으면서 코바치치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균도한 느낌의 어떤 그런 그 레벨업. 그 좀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면은 코바치치 이름이 다시 한번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사실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선수에게 기대하기보다는 패배 시스템? 패배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잘 살리지 않을까? 펩이라면은 누구든 잘 쓰지 않겠냐. 네. 왜냐면 코바치치가 뽀른반대고 탈압박자라고 쓰임새가 확실한 선수다 보니까 펩처럼 기술 좋고 영리함을 지닌 선수를 좀 선호하는 감독이라면은 진짜 잘 써줄 만한 옵션이거든요. 이건 그냥 완전 다른 얘기인데 대한민국 선수 중에 지금 빅리그에 나가는 선수를 제외, 논외 펩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완전 그 포텐셜이 폭발될 만한 대한민국 선수 누구 추천하나요? 지금 해외 나가는 선수. 해외 나가 있거나 아니면 K리그도 괜찮아. 이 선수 한번 써보면은 완전 폭발할 것 같다. 지금 이미 해외 나가 있는 선수 괜찮아. 황인범? 와 사실 최근에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보면서 김봉수가 참 빌드업 잘한다. 김봉수 네. 환영이 밀거든. 아 그래요? 근데 좋다고. 저도 좋게 봐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선수가 최근에 이제 축구 그 스포츠 중계석 중계를 KBS에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상 김봉수 선수 생각이 좀 나네요. 봉수. 네, 물론 아시안 게임에는 발탁이 안 됐다 하지만. 네. 주원영. 팬 밑에 있으면 내가 지금 이강인한테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이건 좋지. 어. 기본적으로 보면 펩은 볼을 잘 차는 선수들을 좋아하잖아. 축구 지능 좋은 선수들. 근데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지금 좀 뭐 이슈가 되는 선수들을 말하기에는 너무 좀 진부하니까 네. 다른 K리그 선수를 좀 찾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좀 이전이었다면 이명주. 옛날 이명주 진짜 좋았을 때 김승대랑 잘 맞던 이명주까지 포함을 해보면 그래. 대단하죠. 진짜. 이명주였으면은 뭔가 좀 그 위치에서 업그레이드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약간 워낙에 펩이 만지는 선수들이 잘 되어 저는 홀란드도 지난 시즌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든 아니면 지금 국내파 선수든 언제 한번 그런 기회가 닿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대전 하나 시티즌의 배준호 선수 생각해요. 네네네. 아직 이제 K리그에서 보여준 건 많지 그렇지. 않지만 U20 월드컵에서 보여준 어떤 좋았죠. 활약이나 엄청 좋았지. 기술적인 역량을 보면 앞으로 이 선수가 아직은 육각형이 작지만 왜냐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펩이 원하는 방향성에는 좀 맞을 수 있는 선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스타일이 좋습니다. 배준호 선수면은 충분히 지금 해외 나갈 만합니다. 제가 지금 대전 경기를 볼 때마다 배준호 선수의 어떤 키핑이나 패스 그다음에 몸싸움하는 걸 보잖아요. 저는 그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육각형이 작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육각형이 크다고 봅니다. 나이를 빠졌을 때 그 기준이면 클 수도 그렇죠. 있어요. 어떤 장점이 느낌인지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네. 충분히 추후에 더 큰 무대에서 볼 수도 있는 선수다. 네. 자, 맨시티는 사실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이 이적 시장보다는 비교적 조금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은근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전히 맨시티가 윙포워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좀 고민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링크는 지금 하피냐도 있긴 있죠. 네. 예. 일단 마레즈는 나간다 하고 지금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기사가 떴는지 안 떴는지. 예. 2주 휴가가 있었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시고. 갔죠? 네, 마레즈 나갔을 거예요. 네. 마레즈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마레즈가 나가고 안 나가고 떠나서 있었어도 사실 윙포워드 보강은 필요했어요. 필포드는 잘 알겠지만 그릴리시 슈팅 좀 아쉽고 아무래도 이제 그 오른쪽 윙포워드나 왼쪽 윙포워드를 뛸 수 있는 어린 자원들의 성장이 아직은 조금 무딘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콜파머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윙포워드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고
포든이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까지 조금 더 들어왔어야 됐는데 포든이 중앙 미드필더도 쓰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윙포워드 한 명만 더 보강되면 어떨까? 근데 맨시티가 지금도 이제 극강을 자랑하고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트래블을 했는데 이걸 좀 더 한번 지켜내기 위해서는 좀 예를 들어서 뭔가 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1,000억을 썼어. 근데 거의 한 70% 80%의 돈은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왕자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좋아. 좋은데 강하지.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돈을 쓰지 않으면 딴 밑에서의 어떤 그 도전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돈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뭐 누군가 영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대로 가면 저는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매너리즘? 그러니까 더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 좀 더 이제 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좀 멤버로서 좀 충원했으면 좋겠는데 뭐 맨시티가 또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 네. 펩이 알아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그건 알아서 하죠. 근데 그렇죠. 너무 펩을 고생시키진 말자. 근데 조금 편안한 경기에서 하게 하자. 본인도 아무래도 좀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그리고 있죠. 지금 맨시티가 퀄리티가 좋아서 그렇지 몇몇 포지션은 뎁스가 두터운 팀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풀백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칸셀루는 여전히 맨시티에게는 저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풀백 뎁스가 되게 얇아요. 근데 칸셀로 프리시즌 나오는 거 보니까 잘하긴 잘해. 나오긴 나와요. 그, 아니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보잖아요 선수들한테 예. 표정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뭔가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네. 열심히 한번 해봅랍니다. 네. 아, 이런 느낌으로. 감독님 좀 봐주세요. 네, 이런 감독님 저 느낌으로. 그때 그 칸셀로 아닙니다. 반성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 왜냐면 워낙 잘하니까. 네, 잘하긴 하죠. 잘할 때 아유, 보면 뛰어나죠, 본인이 좀 그런 거 안 하고 딱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실력에 의심을 하는 선수는 네. 아니니까. 뭐 근데 중간에 진짜 폼이 약간 떨어진 타이밍이 있긴 있었지만. 절대 내부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라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그거 있죠. 이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맨시티가 이제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리그 우승을 했을 때 결국 뭐 마지막 승점을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우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분명 위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을 딴 팀 지난 시즌에는 아스날이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어떤 팀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 여러 팀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좀 네. 더 가야 더 공고해질 것이다. 네. 자, 맨시티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아스날입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투자 많이 했죠. 예, 데클란 라이스 데려왔고요. 이 1,600억 넘습니다. 카이 하베르츠 데려왔습니다. 1,000억 넘고요. 그다음에 율리안 팀버 아약스에서 데려온 선수 한 이제 5,600억 돼요. 네. 합쳐서 3,000억이 넘는 돈을 썼고 아무래도 맨유랑 했던 그 친선전에 조금은 카이는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아니 그 이제 경기는 잘하진 못했죠. 잘하지 못했죠. 뭐 왼쪽 라인이 통째로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데클란 라이스는 저는 뭐 그 경기만 보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짧았고 근데 아스날 팬들은 다 팀버는 잘 데려왔다. 그쵸. 네, 팀버는 잘하네. 팀버가 우첸코다. 약간 그거죠.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수비가 좀 불안한데 풀백으로 뛸 때는 그래도 그 수비적인 단점이 그래도 가려질 수 있으니까. 왜 이제 조고메스 리버풀 얘기지만 조고메스의 경우도 센터백으로 뛸 때보다 풀백으로 뛸 때 네. 조금 더 본인이 편하게 수비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단점도 좀 가려지고. 네, 아마 이제 중앙은 좀 더 많은 위치를 뛰고 많은 각도에서 도전해봤는데 측면에서는 그게 좀 제한적으로 도전해봤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상대 공격수랑 윙포워드를 비교해보면 좀 더 체격 좋고 키 큰 선수는 주로 중앙에 많이 있으니까 측면 풀백이 아마 수비할 때는 부담이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팀버는 잘만 적응을 시키면 아스날이 이제 풀백 빌드업은 진첸코가 항상 중심이었잖아요. 왼쪽. 근데 진첸코가 너무 이제 부상이 좀 많은 편이고 많죠. 이번에도 부상으로 못 네. 나왔죠. 그리고 베나이트의 경우는 오버래핑도 잘하고 어쨌든 이 선수도 있어야 될 자원인데 상황에 따라서 아스날이 살리바나 마갈량이스가 빠져있을 때 제 3순위 센터백으로 화이트를 센터백으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는 좋다고 봐요. 네, 아마 키비오르 화이트를 좀 후보 내지는 주전 경쟁자로 배치를 시키되 후보 웬만하면은 살리바 마갈량이스를 뒷순위에 두고 홀딩은 아마 나갈 선수라고 보이고 나가야 될 선수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역시 팀버가 와서 풀백 빌드업을 조금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되는면은 분명하고 다행히 그게 또 맨유전에는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반대편은 어때요? 왼쪽은? 그 왼쪽이 어. 진첸코가 주전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카
진첸코가 만들어내는 그림이 좋았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죠. 만들어낸 과정들. 근데 거기서 이번 경기에 카이가 안 좋았던 거는 자카가 카이 하베르츠 바뀌었잖아. 근데 자카는 그 자리에서 지난 시즌 본인 커리어 그 실력만 보여준 거는 하이였습니다. 최고였죠. 근데 그게 그 포지션에서 지금 좌측 메잘라에 되게 익숙하지 않은 선수로 바뀌다 보니까 더 안 되는데 진첸코도 없었어. 그쵸. 이러니까 너무 안 돌아가더라고. 약간 전술이 좌우를 좌측이. 바꿨어요. 지난 시즌에는 진첸코 위주로 왼쪽 빌드업을 했는데 맨유전을 보면 오른쪽 팀버 위주로 빌드업을 하고 왼쪽은 이제 진첸코나 자카 같은 선수들이 원래 아래에서 만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하베르츠 그리고 왼쪽 풀백에 있던 뭐 후반에 교체 들어왔던 티어니만 보더라도 주로 이제 오버래핑 많이 하고 좀 공격 가담을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뭔가 이전에 썼던 진첸코가 있을 때 유기적인 트라이앵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왼쪽으로 돌리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베나트라든지 지금 말한 팀버라든지. 그 형은 이제 항상 사이드백 반대편으로 돌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죠. 왜냐면 뛸만하다. 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네. 보면 약간 펩 아르테타과 감독들이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본인들 딱 선호하는 자리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풀백 빌드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역시 라이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라이스는 저는 아직 믿고 있어요. 맨유전에는 뭔가 본인이 빌드업을 이끄는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팀버 못지않게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전술에는 진첸코가 가장 적응이 잘 돼 있으니까 진첸코랑 같이 뛰면 그래도 라이스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면 진첸코가 후방에서 패스 좀 해주고 이 경기 마가양이스가 유독 좀 실수가 많았는데 컨디션이 좀 올라오면 마가양이스 진첸코 쪽에서 빌드업을 많이 가져가주고 그럴 때 라이스도 마치 더블 볼란치를 뛰는 것처럼 옆에 조력자가 생기니까 그럼 본인도 웨스트햄 전술이랑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치가 더블 볼란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풀백의 지원을 받을 때 라이스가 좀 더 패스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경기는 진첸코도 없고 아스날 전술도 좌우가 다 바뀌어 있었던 데다가 맨유가 준비를 잘한 것도 있고 맨유는 준비를 좀 잘한 것 같아. 마이노 이런 선수 잘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아스날 선수들 컨디션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라이스도 수비는 잘했는데 뭔가 이제 빌드업 구조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뭔가 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혹시 라이스의 적응이 초반에 좀 더디어지면 파티가 생각보다 또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죠. 나는 이번 경기 보고서 파티 꼭 데려가야 되겠다. 남아야 될 왜냐하면 수도 있겠다. 적응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원래 기존에 잘하던 선수를 남겨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저는 사실 아르테타가 잘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스는 걱정 안 하고 카이도 적응이 되면 잘할 거라고 보는데 선수들의 면면이 몸값이 세요. 세죠.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약간 삐끗삐끗한다. 그러면 성적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웹상에서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아스날은 초반에 좀 고생을 할 가능성이 그 돈 쓰고 팬들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지금 건데.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나는 이번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와 쉽지 않겠는데 잘못하면 왜냐하면 초반에 적응 조금만 하면 돼. 근데 한 서너 경기 한 4-5경기에서 한 뭐 1, 2패 나오고 무승부 하나 한다면 뭐 2승 1무 한 2패나 2승 2무 1패 나온다. 그러면 헛돈 썼네. 네. 혹시 입중계 중에 저의 반응이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걱정 안 합니다. 음성도내라든지. 네, 네. 걱정 안 하죠. 네. 형의 멘탈이 걱정. 이겨내고 할 겁니다. 예. 비상! 그 돈 어디 갔나요? 비상 괜찮아요. 네. 그 돈 어디 갔나요? 안 됩니다. 이 히든 풋볼은 가능하지만 입중계는 비상은 조금 괜찮아. 그 돈 어디 갔나요? 저기 있어요. 네, 그건 안 된다. 그건 좀 그렇죠. 비상은 네. 괜찮아요. 네. 일단 일단 그 돈 어디 갔나 안 되나요? 그거까지 안 돼요. 네네네. 그거 만약에 반 시즌 이상 지나가는데 그런다. 네. 그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못 참고 비상만 하시는 걸로 초반에. 근데 한두 경기 더 보고 싶어요. 저도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아니 친선전이잖아. 그리고 일단 실험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프리시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게 출발한 건 맞아요. 네. 지난 시즌은 되게 프리시즌 좋았어.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상황이 좀 다르죠. 아르테타도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두 경기는 맨시티 전술 되게 똑같이 따라해보기도 하고 파티 오른쪽 풀백으로 써보고 뭔가 본인이 챔스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전술을 쓰고 멤버도 바뀐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아마 프리시즌 동안에는 실험을 좀 하다가 이번에 좌우 대칭도 해봤잖아요. 네. 진첸코 없는 상황을 좀 대비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일단 초반 결과가 좋진 않지만 다음 경기는 또 다른 윤곽하에서 아르테타가 이렇게 또 시즌의 플랜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또 새롭게 꺼내지 않을까. 저희가 아마 라이브 보내드리는 것 중에서는 아스날 때 그걸 거예요. 바르셀로나. 목요일 날에요. 네, 그 경기 중계하죠. 저는 스포티비에서 중계. 예, 그건 저희도 아마 라이브로 같이 보긴 할 텐데 그 경기 좀 봐야 될 것 같다. 맞아요. 네. 네. 열어봐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이 이상 영입이 될지 모르겠고 아스날은 방출 신경 좀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풀백은 개인적으로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빌라에가 무사디아비 같은 선수 링크 났었어요. 그 다음에 시마칸. 시미켄이라고 시마칸데. 저도 근데 형이 말씀하시니까 시미켄으로 나도 시미켄이라고 시미켄이라고 하신 시마칸. 거예요. 시마칸 맞아요. 이런 시마칸. 선수들이랑 좀 링크들이 있었어. 그 좀 더 개인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티어니는 그리고 제 생각엔 이 선수는 좋은 선수고 지금 프리시즌 경기대 보면 컨디션이 괜찮거든요. 본인의 컨디션은 좋은데 아르테타 전술하고는 좀 겉도는 안 맞는 느낌이 부분이 좀 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있어요. 좀 더 개인 돌파 능력이 있는 풀백이 필요하다. 아르테타 전술하고 안 맞는다기보다 그 선수가 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직선적인 사이드백을 좀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이 맨유입니다. 맨유는 마운트를 이제 이적을 데려왔죠. 영입을 해왔습니다. 900억이 좀 넘는 금액. 그다음에 오나나 인테르에서 데려왔고 에반스는 일단 뭐 FA고 이러다가 또 맞는 팀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저는 좀 논외로 보겠습니다. 프리시즌 때 잠깐 그냥 몸만 푼다고 하니까 네. 그러다 잘하면 이제 영입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더라도 그냥 뎁스용이 되겠죠. 여기 이제 지금 링크 나고 있는 선수 회일운. 네. 네, 지금 뭐 공격수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맨날 좀 동어 반복이긴 합니다만 그 카타르 인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아직도 여전히 지금 진짜 내가 맨유 팬이면 그 글레이저는 학을 뗄 것 같아. 근데 왜 아직도 안 해? 이거 진짜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럼 진짜 오래됐어. 나는 근데 그때는 진짜 일사천리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 저도요. 이적 시장 되기 전까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직도 뭔가 그 명확하게 안쪽에 내부 소식이 딱 이렇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되게 중간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 나왔었어요. 되게 좀 좌절하고 있다. 네. 카타르 쪽이나.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다가 또 그런 건 아니다. 뭐 레드클리프랑 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확실하게 깔끔하게 딱 정리가 바로 안 될 것 같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글레이저가 끼는 건 다 맨유 팬으로 그러니까. 불쾌하다. 네, 불쾌해요. 다 뭔가 매끄럽게 안 풀리고 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시장가나 이런 거나 여러 가지 가치 평가 대비 훨씬 더 많이. 근데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또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나우 감독 전술도 나름 이제 선수들 적응이 좀 빨리 돼야 전 저 좋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테나우도 아약스 때도 그랬지만 전술적으로 좌우 측면에 삼각 대형 항상 중시하고 이 감독이 저는 되게 축구를 되게 긍정적이고 제가 중계할 때도 굉장히 재밌어하는 이유가 원터치 연기가 진짜 많아요. 맨유가 그래서 보면은 되게 스피디하다. 아마 많은 팬분들이 옛날 때보다 확실히 이제 리그 경기나 컵 경기를 기다리는 재미가 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되게 재밌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런 스피디한 전개의 어떤 움직임을 위해서는 역시 좀 일찍이 영입이 돼서 테나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팀에 적응시키고 이 선수도 새롭게 이제 맨유의 테나 감독의 전술에 녹아드는 그런 부담이 좀 덜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공격수도 그렇고 아직 뭔가 보강을 해야 되는 위치들이 일찍이 오피셜이 안 떴던 부분, 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인수사가랑 엮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럼 뭐 토나우 감독이 이제 맨유에 있었을 때 맨유 와서 팀을 잘 만들었죠. 아주 그건 잘 확실하죠. 만들었죠. 왜냐하면 대단히 잘 만들었죠. 우리가 이제 요 몇 년간 맨유의 좀 암흑기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 네. 퍼거슨 감독 이후에는 정말 안 오랫동안 묶였죠. 안 좋았죠. 근데 그때 경기 보는 게 힘들었어. 그래. 너무 진짜 지루하거나. 지루했어. 사실 진짜 지루하고. 근데 테나 오고 나서 완전히 달랐어. 바뀌었거든. 너무 달라졌으니까. 재밌어졌죠, 진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맨유 팬들도 또 이제 많이 만족을 하지 않을까. 중간에 굳이 따지면 잠깐 다른 종류로 맨유 팬들은 괴로웠겠지만 흥미로운 타이밍이 무리뉴 때였나? 대합발로 막 겨우 버티는 경기 그런 게 예. 가끔 보는 맛이 쫄깃할 때가 있잖아. 그때가 이제 2017-18 시즌. 고대 즈음이었던 것 같아. 그때가 딱 대회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세간의 호평을 받았던 시즌이었어요. 불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월드컵 때 폼이 떨어지고 이후에 좀 대회에 안 좋았지 계속. 실수들이 많이 부각됐는데 그 2017-18 시즌의 2위는 사실 대해야 선방이 차지했던 비중이 많이 되게 크긴 했지. 했었죠. 근데 결국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야가 빠지고 오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나나가 완벽한 주전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나나가 가세한 맨유의 공격 속도 굉장히 기대합니다. 진짜 킥을 기가 막히게 잘 때리는 그쵸. 물론 실수가 아주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골키퍼들은 약간 그게 같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오나나 경기 봤을 때는 약간의 캐칭에 대한 불안함은 좀 있었어요. 근데 킥은 진짜 웬만한 미드필더 이상으로 잘 차고 선방 능력 시 보여주는 그 어떤 반사신경 같은 동작들도 좋거든요. 테나의 전술과 이 오나나의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릴 이유가 킥이 좋은 골키퍼가 있으면 압박을 좋은 팀과 킥 좋은 골키퍼가 만나잖아요. 그럼 세컨볼 획득률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맨유가 그럼 경기를 더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한 번 공격하고 중원 싸움 이어질 때 그 흐름을 맨유가 계속 쥐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나나 영입은 뭐 정말 반길만한 부분이 있고 마운트도 아스날전에 잘하더라고요.
마운트가 지자리 안 떴는데도 그 네. 정도면 잘한 거예요. 약간 후방 위치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이상으로 또 어떤 쓰임새를 줬을 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마운트가 못 올라올 때는 산초가 가짜 9번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서 왼쪽에서 이제 풀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또 이제 마운트가 또 후방에서 어쨌든 빌드업 시 연결고리 역할 마이누 뒤쪽에 두고 마운트가 연결고리 역할하고 브루노는 항상 그랬듯이 종횡무진으로 뛰는데 브루노가 삐걱거리지 않는 이상 지치지 않는 이상 지금 중원조합도 맨유로서는 꽤 괜찮은 조합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스날전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골키퍼 포지션에서 뭐 실수가 아예 없는 뭐 골키퍼다. 그러니까 실수가 그래도 있는 골키퍼다라는 표현은 난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어쨌든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자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뭐 오나나 정도의 골키퍼면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마운트의 활약을 좀 오랫동안 길게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첼시 있을 때는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가 짧았으니까. 짧았다가 뭐 이래저래. 근데 그랬으니까. 저는 이 선수는 잘하면 괜찮다고 보거든. 잘하면 다 괜찮지. 그러니까 얘기가 좀 가지고 이상하네. 있는 능력이 우리 본 적이 있잖아. 우리가 우려했던 게 너무 최근에 폼이 안 좋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네. 걱정하는 거지. 그 예상 한번 해주시죠. 산초 어떨 것 같은가? 제이든 산초. 맨유 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걸 잘할까? 프리시즌에 잘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번엔 잘하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산초한테 바라는 우리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네. 아 도르트문트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네. 그때 리그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했지. 최우수급의 이선이었어요. 어. 저는 산초 지난 시즌만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좀. 네. 안 좋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기대하기는 쉽지 네. 않다. 왜냐하면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음. 또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경기 뛰는 스타일을 봤을 때 되게 전투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뛰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면서 안 된다. 아유 저 친구들 참 답답하겠다.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산초 뛰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느낌 덜 든다. 네. 오히려 누구야 천억 주고 데리고 안토니가 적극적이면 더 적극적인 느낌이 들지. 사실 그 친구도 안 되는 거지. 사실 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뭐 타이밍 놓치고 뭐 오래 끌고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지. 산초는 그냥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 안산 듀오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그 정도만 하고 많은 느낌? 한 발자국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더 전투적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볼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선수를 볼 때 야 쟤는 이 공 가지고 뭔가를 졸라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은돈벨레 뭔가 해보려고 하는 느낌인가요? 솔직하게 본인의 애정도와 별개로. 은돈벨레 볼 네. 잡았을 때 저는 은돈벨레 그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볼 잡았을 때 박스 근처에서 볼 잡았을 때 어떻게든 쑤셔 넣으려고 하는구나 그쪽으로. 진짜로. 네. 예전에 니용 때도 그랬어요.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패스를 쑤셔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는 보여요. 그리고 나 쑤셔 넣을 때 안 되잖아. 왜? 네. 공격적 도전적인 패스를 하니까 그럼 잘리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길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수비가 되면 논외야. 논외. 자, 네. 은돈벨레 여러분 딱 이겁니다. 딱 패스를 했어. 공에서 발이 떠났어. 자기한테 공이 발이 떠났어. 그럼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내 거 어. 아니다 이제. 아이고. 내가 할 거 끝났다. 그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수비 니네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안 뜨는 게 문제가 돼. 그런 느낌인데 산초도 딱 보면 잘해. 볼 컨트롤 나름 좋아. 슈팅하는 거 보면 센스 있어. 근데 그거 안 됐을 때 안 됐네? 다시 달라붙어야지. 아 이거 드리블에서 애가 좀 꼬였네? 그럼 다시 타이밍 잡아야지. 주의 봐야지. 뭔가 좀 봤을 때 애가 박스 근처에서 뭔가 하려고 좀 기민하게 뭔가 좀 움직이는구나. 비단 달리기 빠른 거 말고 뭔가 대가리 막 흔들고 막 좌우 보고 막 씨발 수비랑 막 부딪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 너무 없다. 유해. 공을 잡았을 때 그게 닭발이 다르게 보면 우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부드럽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조일간 뚫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골 넣으면 돼. 근데 그렇게 안 그러니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부드럽게다가 설렁설렁하다 끊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설렁설렁 되는 거야 당근형처럼. 난 그런 느낌이야. 그냥 산초를 보면. 그럼 저도,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인가? 근데 터나 감독이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었으면 몰라. 그 감독하고 불화가 있다. 내지는 얘가 좀 또 우리 모르잖아요.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난 좀 가정사가 있었다. 아니면 좀 상처가 있었다. 혹시 그럴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있어. 있는데 터나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데 그 감독 밑에서 이렇게 뛴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레시포드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지가 않아요. 레시포드는 지난 시즌에 완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 그거는 산초가 만약에 지금 그런 모습을 배제하고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모습도 보여줘야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악바리 근성. 그래. 헝그리 정신이라고 부르는 뭔가 볼 뺏겼을 때 야 이거 내가 어떻게든 내가 다시 달려가고. 돌려놓을 거야.
맨유에서 그게 제일 잘 느껴지는 선수 저 웨인 루니라고 보거든요. 아, 옛날 루니는 옛날에 그거 그 자체죠. 심판 항의하다가 그게- AC 하면서 때린 거 뉴캐슬 전에 원더골 들어가고. 너무 과했지. 예, 루니는 그럴 그게. 때도 있었지. 예. 악동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어. 본인 그 파울 분 거 마음에 안 드니까 지나가다가 심판 귀에다 대고 박쳤잖아. 근데 그 나이 먹으면서 좀 고쳤어. 많이 맞아요, 고쳤어. 많이 많이 성숙했어요. 고쳤어. 근데 예전에 한창 때 나이키 광고도 그래서 루니가 볼 뺏긴 다음에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이 들어가가지고 잉글랜드에서 이제 막 그 약간 처벌받는 월드컵이어가지고 어. 그걸 상상한 다음에 루니가 악바리 근성 보여가지고 다시 달려가서 태클로 뺏어내는 게 나이키 월드컵 광고 때 나왔어요. 나이키가 남아공 월드컵인가 그럴 텐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산초가 그런 악바리 근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다.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그리운 선수 중 한 명이 루니입니다. 루니는 저도 보는 되게 맛이 좋아하는데. 있어요. 네. 정말 지나고 나니까 더 그리워요. 그래. 네. 그렇지. 간간히 맞아. 유튜브에서 루니 영상 같은 거 좀 보잖아요. 그립습니다. 피해를 네. 상징하는 선수들이 주르륵 있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 중에 하나지. 잉글랜드 선수니까 또 더 네, 또 그런 상징성이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안토니는 갈수록 발전되는 모습이 좀 보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전히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인 돌파하는 안토니가 발도 빠르고 좀 부지런해서 되는데 악바리 근성도 제가 볼 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산초의 아쉬운 점은 개인 돌파에 대해서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보여준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 또 지난 시즌에 테나 감독이 공미로까지 썼는데 한 경기 반짝이었어요. 그때 홈 레스터전만 잘하고 네. 나머지 경기는 레스터전 이전에 유로파 경기 때인가 후반에 교체 출전해서 공미를 나왔을 때 변화 줬을 땐 잘했는데 그 다음 리그 경기 때는 또 뭔가 아쉬운 다시는 막 안 그런 되고. 일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잠깐의 활약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어디든 산초는 조금 답답함이 있었던 것 저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맨유 팬들이 야 과해 추맨 지랄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산초 드리블을 하거나 그런 타이밍이나 템포 보면 자꾸 마샬이 떠올라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형이 그 설렁설렁의 느낌이 있구나. 설렁설렁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더 해야 된다. 더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산초는 또 저는 근데 동료를 좀 타는 선수라고도 봐서 최전방 공격수 누가 보강되느냐도 중요하다. 되게 수준급의 선수가 보강되면 그 선수가 연계를 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산초도 같이 공격수랑 합을 맞추면 좀 살아날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솔풀이 뭔가 되지는 않는 느낌이긴 해요. 솔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리버풀 보겠습니다. 소보슬라이랑 지금 메갈리스터 네. 거기에다가 라비아 링크가 안 죽고 있는 상황 정도인 것 같은데 아웃은 아마 파비뉴까지 생각하면 이제 뭐 핸도도 그렇고 네. 예, 그 오랫동안 리버풀의 중원을 책임졌던 선수들이 빠지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보슬라이가 한 1,000억. 네. 그다음에 메갈리스터는 저는 이거는 싸게 잘 늘었다고 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휴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공식 석상에서 핸더슨, 파비뉴 이적설 나오고 얘기하는 게 처음이에요. 공식 석상. 네. 공식 석상이잖아요. 공식 석상이죠. 맞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리가 대단하니까. 공식이네요. 네, 공식.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핸더슨 나가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면을 좀 하게 했는데 이런 아. 식으로 해야 우리 귀여운 형철이 얼굴을 아유. 우리 귀여운 형철이 얼굴을 만든 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면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이 정도 느낌이 좋죠, 피디님. 괜찮나요? 얼굴이 너무 가리니까. 아, 진짜요? 네네네네. 시청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 주네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네. 일부러 이런 것까지 했는데 네. 핸더슨이 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는 폼으로 봤을 때보다는 역시 이 선수가 가진 팀 내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리더십. 라커룸에서 네. 장악력. 저는 리버풀의 제라드가 암흑기 때 제라드 한 명만으로 그래. 그 빡빡이들 데리고 리버풀이 어떻게든 버티고 빡빡풀. 팬들도 밤새 그 제라드 한 명 보겠다고 그 시간에 난 버텨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핸더슨이 그런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적인 부분들, 밀너도 나갔기 때문에 부주장으로서 그치. 주장 핸더슨도 나간다는 거는 조금 이제 리더십적인 부분, 팀 분위기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보슬라이가 왔다고 하지만 소보슬라이가 핸더슨 대체자로 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전급으로는 대체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아마 소보슬라이가 적응하기까지 좀 핸더슨을 쓰면서 클롭 감독은 유연하게 소보슬라이를 천천히 적응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롭은 진짜 자기가 같은 리그 내에서 굉장히 확실하다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아니면 좀 일찍이 쓰지 않거든요. 로버슨도 후반기 돼서부터 시간을 좀 1월인가 두고 보죠. 12월부터 쓰고 파비누도 그랬으니까 네. 아마 소보슬라이도 높은 확률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핸더슨도 나가고 미너도 나가고 그러면서 소보슬라이 어깨가 좀 무거워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비누가 나가는 것도 어쨌든 폼이 떨어진 선수고 대체자가 확실하다면은 저는 파비누가 나가도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긴 했어요. 좋을 때 떠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대체자가 누굴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3-2-4-1 전술에서는 파비누가 살아날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반기기보다는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 네. 대폭
사실 중원 자원들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의외의 그러니까 경기적인 거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공백들이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수선할 것 같아요. 네. 후연할 지금 리버풀이 진짜 많이 바뀐 거잖아요. 많이 사실. 중원 지역에서는 네, 이러면 싹 바뀐 거잖아. 교체가 많아요. 꽤. 그리고 오랫동안 맞아요. 뛰었던 선수들과도 이별을 했고. 나간 선수가 밀너, 음. 체인벌린, 그러니까. 저기 그 핸더슨도 나간다고 하니까 네. 핸더슨, 피르미누. 피르미누 나갔죠. 피르미누 뭐 공격수지만 거기 나비케이터도 나갔고. 네, 별 도움은 네. 안 됐지만 그치만 뭐 어쨌든 그 케이타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예. 허전할 수 있지. 맨날 보던 사람 안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저 새끼 그냥 앉아 있었는데 어디 어디 갔지 이런 거. 아, 저게 좀 말은 재밌게 했는데 그래도 막 이러면서. 근데 케이타는 너무 케이타한테는 좀 모욕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느낌상 유머 느낌은 아니야.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줬겠지. 케이타? 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네. 웃긴 거 피르미노가 웃겼을 것 같습니다. 피르미누 진짜 웃겼을 것 같아. 그래 재밌을 것 같잖아. 피르미누 춤도 잘 자, 추고. 그러면 케이타 딱 장점이 있습니다. 뭐죠? 피르미누가 웃겼을 때 옆에서 잘 웃어줬을 거야. 그거는 맞아요. 리액션 잘해줬을 리액션 것 같아. 그런 담당인 사람이 것 같긴 필요해. 해. 그건 맞아. 막 그래서 깍 웃어주면서 이제 옆에서 신나게 해주고. 그 반다이크가 이제 편의점 털기 같은 거 할 때 조용히 옆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골라가는 그런 거. 그런 네.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그런 장점이라도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죠. 네.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그 부분에서 핸더슨 파비뉴가 나가는 거는 그냥 좀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무조건 파비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삼선 보강해야 되는데 라비아만으로도 의문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고 어리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앞선다. 근데 소보슬라이나 맥칼리스터 두 명은 정말 기대하는 영입입니다. 저는 소버슬라이도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고 전 메갈리스터를 워낙에 좀 감명 깊게 봐서 월드컵 때 잘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뭐 이거 저희가 유튜브 다른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지만 지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사우디 쪽인 것 같아요. 음바페한테 그게 진짜 공식 비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적료랑 연봉을 뭐 조 단위로 질렀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저도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해외 그 축구 관련 매체들 네. 있잖아요. 스카이 스포츠나 뭐 이런 데들 다 음바페 사우디 그 돈 액수 이걸로 타이틀 네. 달아가지고 되게 크게 지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결국에 아무리 그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성심과 로열티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좀 비상식적인 금액으로 돈에 이게 뭔가 되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서 핸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간다니까. 뭐 이 사람들 평생 축구 선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보면 로열티를 지켜주면 최고지. 근데 이 액수들이 다 와 이거는 뭘 그냥 찍어내서 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론 이제 리버풀 구단 입장에서 팬들 입장에서는 이적료 좀 더 사우디한테 받아내지 이런 생각은 할 수 뭐 있어요. 네. 사우디니까. 네. 근데 이제 선수 개인이 어쨌든 새로운 무대 진출, 중동으로 더 갔을 때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게 돼서 선수 본인은 이제 이적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네. 좀 그 비판하는 거는 비판의 의견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돈 보고 갔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아닐 수도 있고 네네네네. 이게 실례로 사우디에서 이제 리브 골프라는 새로운 리그를 창설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PGA에 있었던 유명 선수들 다 오퍼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몇몇은 넘어갔죠. 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PGA하고 리브 골프하고 통합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합인가 아무튼 저도 그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리브하고 PGA하고 그 경계가 이제 사라졌단 말이야. 옛날에 PGA에 있던 선수들도 돈 보고 가지 않는다. 안 간다. 근데 막상 리브 골프를 이제 거기를 안 넘어간 선수들이 바보가 된 거야. 그렇지 상황이. 그 돈 받고 PGA하고 근데 통합해버렸다. 그러니까 높은 돈에 똑같은 이걸 하는 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상황도 볼 좋은 수 있어. 선택이었지. 예. 좋은 선택이었지. 그 필 밀케스는 3천억이었나? 야. 거기도 오, 아마 그랬을걸? 장난 아닌 스케일이네. 예. 어마어마해. 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맞아요. 그 사우디의 돈이라는 변수야, 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는 게 무의미해. 네, 이게 뭐 돈 보고 갔네 안 갔네.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리버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 좀 일찍이 그 사우디 바람이 한창 불 때 일찍이 나왔으면 우리도 이적료 많이 불렀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적료에 대한 뭐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리고 나가는 선수의 타이밍이나 어떤 가격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둘은 나갈 가능성이 크고 맥칼리스터 얘기하는 팀 동료들 인터뷰 보면 다 칭찬 일색이에요.
훈련 수준이 좋아졌대요. 네. 맥칼리스터가 있음으로써 어. 그 정도로 기술이 완성된 선수라는 코멘트인 것 같고요. 이번 월드컵 때 가장 인상적인 아르헨티나 중원의 두 명은 엔조랑 메갈리스터였어요. 두 맞아요. 명이었어요. 저는 클롭도 워낙 선수 개인 활용 능력이 뭐 그래도 어쨌든 평균적으로 좋았던 지난 시즌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맥칼리스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선수라면 확실히 팀 체질도 바꿔줄 선수라고 보이고 소보슬라이의 킥 능력은 제가 이 선수를 잘츠부르크 때부터 봤던 이 선수지만 번뜩임은 확실한 선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신체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 데에서도 역시 걱정은 없는데 항상 선수에게 따라오는 초반에 그냥 심리적인 문제에 따른 변수들 이건 누구한테나 있는 거잖아요. 네. 핸더슨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트넘으로 갑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 이래저래 바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디슨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고요. 아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어쨌든 박스 타격을 뒤쪽에서 이선에서 공격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더 필요하긴 했어요. 맞아, 있어야 됐어. 무조건 있어야 됐어. 무조건, 맞아요. 진짜. 예, 무조건. 아니 앞쪽을 나는 은돈벨레 왔어야 됐다고 봤다니까 진짜. 아 어쨌든 한번 물어보자. 뭐가 그렇게 좋아? 자 은돈벨레 맘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마음 안 공도 들어.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맘 같네. 공격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박스 안쪽으로 볼이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그 선수가 없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전문가 씨.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시요? 전문가 씨. 뭐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땐 포그바에게 보셨던 이미지가 지금 그대로 은돈벨레한테 투영된 것 같아요. 아니 전문가 씨 그게 하자 있는 아니고 선수를 왜 이렇게 사랑해? 하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반쪽으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은돈벨라도 있는 게 덜 답답하다. 또 왜 반쪽적으로 좋아하냐고. 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메디슨의 영입이 좋다. 이 얘기죠. 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지? 은돈벨레? 은돈벨레? 머리 스타일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단정하잖아. 재밌잖아. 재밌다. 공 잡으면 앞으로 주고 볼 뺏기면 안 뛰고. 그 봐봐 딱 거잖아. 하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야. 맞네. 왜냐하면 꺼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꺼리. 얘기거리가 확실히 보이니까. 봐봐라. 나는 진짜 나폴리에서도 그렇게 안 뛸 줄 몰랐다. 거기서 그냥 원래 그런 거야. AC 밀란 챔스 그거 했을 때 진짜. 거기서 뒤 안 뛰는 거 안 봤을 뛰고 때 맞아. 와 새끼 좋네. 저 중요한 상황에도 안 뛰는구나. 근데 봐봐 폭바도 사실 그런 부분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 그쵸. 있어. 물론 뭐 재능이나 이런 걸 보여주기 폭바가 훨씬 너무 크긴 크지만 하지만. 공격적으로 대단한 재능이 있는데 얘 보면 삔뜨상하면 애처럼 굴 때가 있잖아. 그거 새끼 봐라 이거 이런 느낌인 거지. 수비할 때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때가 많았고. 누가 감독이 선수한테 포그 바이러스 막 이러면서 근데 형 햄버거 얘기할 때 보세요. 형은 과한 거 안 좋아하거든. 또 너무 말썽 피우는 애들은 안 좋아해. 근데 너무 꺼리 없이 아주 바르고 잘만 하는 애들도 안 좋아해. 딱 적당한 정도. 안 좋아하진 않아. 좋죠. 별 생각이 없어. 관심이 없다. 네. 형이 관심을 주는 애들은 뭔가 꺼리를 만들어줘. 네, 그렇습니다. 누가 아까 그러네. 그 은돈벨레 좋아하니까 피클 국물에 도우 찍어 먹지. 네. 메디슨 그다음 은돈벨레 많이 나올까요, 전문가 씨? 토트넘에서요? 네. 포스테코글루 스타일에서는 기대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아, 그럼 나가린데. 최민식이요? 네. 비카리오 골키퍼 데려왔고 그다음에 솔로몬 이건 FA입니다. 쿠르셉스키는 완전 영입이니까 그렇다 치고 포로도 완전 영입이고. 그쵸. 네. 그래서 비카리오 메디슨에다가 아마 추가적으로 수비 라인의 보강도 이야기가 계속 뭐 탑소바든 만더벤이든 뭐 심지어는 맥과이어든 링크는 계속해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강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역시 이제 좀 더 수비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포스테코글루가 맥과이어 맞나요? 지금? 왜 약간 미소 짓죠? 아니 그게 네, 약간 은돈벨레를 보실 때 근데 느낌인데. 맥과이어는 형 기준에서는 내 기준에 지금 맥과이어는 네. 하자가 너무 커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 그건 이러면 맞아, 얘기할 그건 수 맞아. 없어. 맞아. 아이오도 그래. 그건 맞아.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선수도 말 안 돼. 왜 그거.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되면 좀 어려워. 맥과이어는 좀 그런 유라고 봐야죠. 포스테코글루가 라인을 올리니까. 그래. 근데 네. 그러면 치명적이란 말이야. 안 맞죠. 저는 토트넘이 맥과이어를 선택은 안 할 거라 봅니다. 그냥 저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냥 나오는 얘기는 이제 잉글랜드 선수고 그냥 팀을 나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링크를 시키는 네. 거겠지. 근데 어쨌든 수비랑 삼선 전 이렇게는 꼭 보강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비카리오가 프리시즌 때 실수가 좀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이 선수를 되게 세리아 때 좋게 봐서 아직은 좀 봐야 된다. 비카리오는 아마 이번 실수는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절치부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만약 실전에서 초반에 이런 실수 나온다? 예상을 깨고 그러면 좀 뭐 고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직은 프리시즌이라고 좀 길게 보고 싶고요. 솔로몬도 이 선수는 FA 영입이라는 게 제일 반길만한 일이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전천후 백업으로 쓸 수 있는 포워드니까. 이선에서도 여러 위치를 뛸 수 있고 킥 능력 좋고 공격진 뎁스를 강화해 줄 수 있고 지금까지는 역시 메디슨이 가장 반길 수 있는 네. 예, 반가운 영입이지 않나.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선수였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다른 팀이랑 지금까지 나왔던 팀들이 보면 감독이 유지 중이었잖아. 네. 근데 토트넘은 수비 지향적인 스타일의 답답한 경기를 했었던 감독들에 비해서 포스테코글루는 빅리그에서 보여준 바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팀을 바꿔놓았었던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케인의 이적설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완전히 종료가 된 것 같진 않긴 한데 모르겠어. 뭐 이제 구단주 측에서는 FA로 내년에 나가는 것보다 돈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도 나왔어요. 바이른 뮌헨도 계속 이제 제의를 하고 살 수 있다. 관심은 최우선은 해리케인에게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지금 케인을 파는 거는 타이밍상 지금 7월 24일이잖아요. 네. 시즌 개막까지 1, 2주 남은 상황에서 뭐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돈을 봤을 땐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1억 파운드 아깝잖아. 근방에 이 정도가 그거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쉽게 벌기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은바페야. 1년 남아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깝지, 내년이면 아깝지. FA야. 근데 얘는 재계약 안 하고 FA로 나가겠대.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야, 뭔 소리야? 나가. 아니면 너 그냥 2군이야. 이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이 갑자기 무슨 연봉을 1조를 때린다고 이러니까 이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케인과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은데 포스테코글루도 빨리 좀 정리되길 바랄 겁니다. 안 그러면 본인도 복잡해. 네. 케인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선을 꾸릴지 전술도 짜고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2주 전만 해도 호주에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사실 케인에게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뭐 그건 아무 문제 없이 프리시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건 있어요. 뭐 소니도 그렇고 케인도 그렇고 토트넘이란 클럽에 대한 어떤 그 리스펙트가 서로 간에 있고 다 그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좋은 그림으로 특히 케인,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쭉 같이 토트넘이랑 같이 할 거니까 그런 거를 잘 그려야 될 텐데 저는 왠지 그래도 그냥 남을 것 같은 생각도 저도 좀 나을 것 드는데 같다고 봐요. 나는 케인이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좀 이게 왜 잘 안 들지? 그냥 왠지 네. 계속 토트넘에서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수. 그냥 이제 재계약한다.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냥 내 아주 사적인 감정이에요. 그냥 나가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충성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더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입니다. 첼시는 은쿤쿠 이미 뭐 이전부터 뭐 결정이 돼 있었던 선수고 그다음 아주 지금 호평을 받고 네. 있는 니콜라스 잭슨. 잘했죠. 드디어 정말 뉴 드록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격수. 1골 2도움 브라이튼전. 네. 그다음 안젤루 있고 이외에 지금 꽤 많은 선수들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데다가 무드릭도 또 친선전에서 좋은 모습이 그쵸. 있다 보니까 이 팀도 포체티노라는 감독이 바뀐 팀이라서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팀입니다. 그렇지. 네. 일단 뭐가 돼도 지난 시즌 첼시 경기보단 그래도 낫지 않겠냐. 그럼요. 저는 무조건 나을 거라고 봐요. 지난 시즌 이제 그 두 형님들이 입중계하셨을 때 중간에 중식 요리 얘기하셨던 입중계가 그 첼시 경기 아니었나요? 첼시 아스날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배달 음식 시킨 거 얘기하시고 첼시가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봤던 게 생각나요. 기억해요. 그 정도로 이제 첼시의 경기가 특히 램파드 때는 진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안 좋았는데 포체티노가 이 감독은 저는 그래도 선수를 물론 파리에서는 그런 선수 관리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토트넘 때도 그렇고 이 감독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카리스마가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선수들 뭐 어쨌든 파리 선수로서 주장 출신이기도 하고 압박을 전환할 때 선수들에게 많은 정신력과 활발한 어떤 부지런한 성실함을 되게 요구하는 스타일인데 첼시로 선수단이 대체적으로 어리잖아요. 포체티노가 뭔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 때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 포체티노가 원하는 전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어린 나이의 어떤 그 기민함과 젊음이 에너지가 딱 어울리는 지금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트넘 때 포체티노랑 그게 맞았을 때가 초대형 슈퍼스타가 있는 팀은 아니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첼시도 뭐 산전수전 공중등 다 겪은 티아고 실바를 제외하면 초대형 슈퍼스타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젊은 스쿼드로 많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나는 아다리가 맞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뭐 파리 생제르맹의 팀 색깔상 감독이 좀 힘든 팀일 수도 있잖아요. 그 팀 자체가 워낙 좀 선수들이 슈퍼스타들이 많고. M&M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좀 희생된 기형적인 구조도 있었고. 근데 그 포체티노가 PL에서 사실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잘했죠. 소튼 때도 마찬가지고 토트넘 그럼요. 때도 마찬가지고 토트넘의 팀을 지금의 위상까지 만든 데 있어서 포체티노의 혁혁한 공이 있었지. 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이빠이 할 때 아주 좋은 그림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게 있지만 그쵸. 첼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포체티노 다시 한번 믿어봐야죠, 사실. 예. 그리고 지금 프리시즌의 그림이 괜찮아. 그쵸. 내용이 괜찮은 좋아요. 게 있어요. 일단 진짜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네. 좀 보고 있다는 것과 잭슨 활약도 되게 좋았죠. 네. 연계 좋고 1골 2도움 기록할 정도의 위치 선정 센스. 드록바도 사실 동료 활용 능력이 좋은데 잭슨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은쿵쿠하고 호흡을 맞춘 적이 없어요. 네. 은쿵쿠가 아래에서 이번 경기 이제 브라이튼전은 은쿵쿠가 계속 톱으로 뛰었는데 잭슨이 톱에서 연계해주고 은쿵쿠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뛰면서 2선 윙자리 선수들하고 협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무드릭도 잭슨하고 연계하니까 더 살아나는 모습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여러모로 이제 포체티노가 본인이 생각하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부지런한 멘탈리티나 전방 압박 이런 부분들을 주문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전보다 이제 첼시가 그래도 다행인 점은 포체티노가 맡은 팀은 빌드업을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거든요. 코렐이 그래도 지금 왼발 패스가 너무 좋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또 있고 그 티아고 엔조 있는 게 실바도 확실하지. 있고 네. 그런 점들을 보면 후방에서 빌드업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들의 역량도 좋고 케파도 발밑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은쿵쿠의 존재는 이 선에서의 다이나믹함을 더해줄 것이다. 만약에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활약 그대로 하면 은쿵쿠는 가장 좋은 네. 이선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선수이기 뭐 때문에 프리시즌 때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네. 근데 일단 확실히 수비 보강은 해야 돼요. 포파나가 다쳐서 장기 부상을 당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포파나가 거의 못 나오는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 뭐 십자인대고 아마 돌아오는 시즌은 그냥 못 뛴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수비진 보강은 계속 지금 숫자 때문에라도 해야 되고 3선은 계속 카이세드에 첼시는 집중할 네. 거라고 그래서 뭐 개희니 예니 뭐 얘기 네. 나오는 거고 앞쪽에는 지금 그 수정공 올리세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아약스 쿠두스 얘기도 있고 쿠두스도 있고. 스털링보다는 좀 더 득점력 쿠두스. 있는 형 쿠두스한테 주지 않았어? 맞다. 맞다. 사진 찍으셨잖아요. 버드와이저. 그 버드와이저. 트로피 줬잖아. 어. 그날 만약 우리가 이겼으면 형이 조규성 만나는 거였었거든. 맞아. 근데 쿠두스한테 트로피를 주면서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 그때 쿠두스 처음 봤는데. 그렇지. 앞으로 볼 일은 없겠지. 없겠지. 갑자기 형이 그때 나한테 버드와이저 트로피를 준 그 한국의 그 사람이 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이야. 가나에서 뭐 추억은 사랑을 뭐지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네. 쿠두스.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좀 슬프냐? 그냥 그게 당연한 반응인가요? 아주 틀린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그쵸. 그지? 오래됐지. 어제 같아요. 그 느낌은 그 얘기할 때마다 네. 생생해요. 그 느낌이.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때 그 상황들. 네.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네. 형의 그 영상들 그리고 수빈이가 SNS에 올렸을 때 그 상황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쿠두스가 여러 가지 생각나게 네. 하네요. 어쨌든 보강 얘기가 있고요. 득점력 있는 자원을 좀 더 데려와야 됩니다. 잭슨 좋지만 아직 어리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같이 봐야 되는 팀 두 팀 뉴캐슬이랑 아스톤 빌라를 보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충격적인 이거는 사실 뭐 밀란 팬들이 밀란에게 분노할 만한 네. 상황이긴 한데 나는 토날리가 이런 식으로 뉴캐슬을 이적할 거라는 상상도 안 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올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하비반스 그다음에 민테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잘할 것 같지 않아 토날리? 뉴캐슬에서? 잘할 것 같아. 뭐 느낌상. 능력 있는 선수니까. 밀란에서 한꺼풀 더 성장한 선수라고 봐서 한번 정체됐었어. 첫 그래서 시즌에. 토날리도 좀 네. 비판 좀 받았었어요. 이거 왜 맞아요. 어중뛰냐. 예. 근데 그걸 올라왔지. 토날리는 그 한꺼풀을 벗긴 게 선수로서 가치를 더 늘려주게 됐고 이 선수가 예전에 이제 그 긴 머리 외모 때문에 피를로 같다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플레이 스타일 보면 가투조처럼 뛰는 맞아요. 선수예요. 근데 배우 그러면서 신정근 씨. 밀란을 거듭하면서 또 기술적인 역량도 많이 늘어난 이제 토날리인데 뉴캐슬은 워낙 이제 기마랑이스처럼 토날리에게 모든 부담을 다 주지 않고 분담해줄 수 있는 선수도 있고 공격 작업에 집중해줄 수 있는 조일링톤도 있고 쓰임새가 또 확실한 밀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필요한 팀 딱 적절한 팀에 토날리도 가면서 더 좋은 팀에도 갈 수 있었고 더 순위가 높은 팀에도 갈 수 있었을 선수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영입했고 분명 토날리도 이 에디아우 전술에 내에서는 굉장히 잘 쓰일 선수라고 봐요. 하비반스도 에디아우 같은 스타일이 원래 장점 확실한 선수를 전 잘 쓴다고 쓰죠. 보거든요. 칼럼 윌슨도 그렇듯이. 근데 막시맹이 지금 역시 또 중동 링크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스는
이 선수도 잘할 때 못할 때가 차이가 좀 큰 선수라 잘할 때는 네. 참 괜찮은데 그 직선적으로 막 치고 갔을 때 시원시원하잖아요. 시원시원하면 있어. 근데 결정력은 답답할 좋아.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지금 스탯은 잘 남는 편이에요. 맞아요. 스탯 잘 찍는 타입이야. 생각보다 날려먹는 게 많아서 그렇지. 어허. 근데 어쨌든 저는 정말 좋은 자원들, 확고한 장점들을 가진 자원들을 영입했는데 그래도 뎁스 보강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원래도 뎁스가 좀 얇았던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면 뎁스 네. 보강이 돼야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뭐 토날리나 하비반스 뭐 잘 데리고 오긴 했지만 뉴캐슬 막 돈 안 쓴다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거죠 오히려. 애매하게. 아니, 이번에는 쓸 줄 알았어. 챔스 나가니까. 나도 이번쯤은 설사 전성기가 살짝 삐껴 나갔더라도 대형 스타들 돈 주고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실이는 여기만 해. 그러니까. 진짜요. 나 이거 좋은 거라고 봐요. 음. 이게 뉴캐슬 붙는 팀은 진짜 까다롭거든요. 네. 상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에디아우가 예전에 본머스 때도 좀 그랬죠. 그랬지. 좋은 감독은 맞아요 진짜. 아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싶으면 저는 감독을 우승할 수 있는 감독으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타 선수를 거기에 보강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나는 에디아우 잉글랜드 감독할 것 같아. 대표팀? 가능성 있죠. 대표팀. 잉글랜드 가능하지? 국적이니까요. 불가능하지 않지. 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빌라예요. 에메리가 이끌고 있는 빌라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우 토레스도 네. 사실 굉장히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많이 난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발밑이나 이런 장점이 있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결국에는 에메리의 빌라가 품었고 틸레망스, 무사 디압이 다 빅클럽 링크 나던 선수입니다. 대단하죠. 네. 디아비 선수도 그렇고 사실 물론 이제 레온 베일리가 너무 아쉽긴 했지만 근데 무사 디아비의 경우는 훨씬 더 툴이 많고 더 확고한 장점을 가진 선수여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빌라가 측면에서 디아비 선수를 어떻게 쓸지 공격에 있어서 그리고 빌라는 에메리 전 때도 그랬지만 올리 워킨스나 이런 부엔디아 같은 자원들 네. 덕분에 역습시 기동력과 속도가 맞아요. 대단했던 팀이에요. 부담돼요. 여기에 이제 디아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빌라가 원래처럼 확실히 강팀들을 위협할 만한 그러면서도 본인들 역시도 디아비라는 크랙의 존재를 통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됐다고 보이고 틸레망스 보강은 되게 놀랐어요. 이 팀은 이제 당장 부바카르 카마라라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고 더글라스 루이즈도 괜찮아. 잘 굴리는 네. 편이고 맥기는 이제 에메리가 부임하면서 3선보다는 주로 측면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 이제 위쪽으로 나오더라도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뛰다 보니까 틸레망스나 뭐 카마라나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던 루이스 같은 선수들의 역할과 무조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드필더 뎁스가 틸레망스가 오면서 전술적으로나 뎁스적으로나 좀 더 확실해진 더 뭔가 막강해진 빌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한번 유튜브 콘텐츠 다룬 적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쓴 팀입니다. 엄청 돈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빛을 발하다가 에메리가 오면서 빡 끌어올린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돈을 더 썼어. 구단주가 여기 그 프리미어리그 구단주들 돈 많아. 역대로 그 가진 자본 있잖아요. 그 자본을 이렇게 줄 세우면은 되게 상위권에 있어요. 돈 많더라고. 기사를 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돈 많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네요. 돈 많아 좋겠다. 좀 나눠주세요. 그러게. 조금만 나눠줘도 살만할 텐데. 빌라 구단주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빌라 유튜브 채널 안 하려나? 네. 에메리 감독과 제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많이 닮았어요. 우리한테도 투자 좀. 네. 감독을 믿었던 것처럼 추메리 느낌으로. 추메리도 믿어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네. 아니 무슨 연봉 1조 이게 말이 되냐? 놀랍지 않나요, 진짜? 아니 나는 이정료보다 연봉 더 많은 거 처음 봤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PL 팀들 빅6라고 불리는 6개 팀 플러스에다가 뉴캐슬 빌라까지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한번 신입생들 체크를 해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적 시장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하게 더 만들어질 네. 거예요. 그리고 친선전들이 배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또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덕현이가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라리가를 중계하다 보니까 PL은 형철이가 계속 아무래도 팔로우하기가 좀 더 쉽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바빠질 텐데 좀 설레기도 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든 그럼 덕현이 빠진 자리는 누가 가나요? 그 해설? 워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아요? 네. 우리 또 뭐 새로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다시 제가 뭐 복귀 그 자리는 없죠? 너 있죠.
인기 뭐가 있어? 여러분 있죠? 없다고 있잖아. 해야지 씨 웃기지. 그래서 일부러 있죠라고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궁금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지원하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스포티비 기다리겠습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모십니다. 아니 10년 전 가격으로 모셔가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내일 히든풋볼은 그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 주 쉬어가고 다음 주 월요일 히든풋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